자, 오늘 시간에 지금 4월 17일 비디오칼 수업입니다. 그 월요일만 되면 이렇게 참석 인원이 적을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매 시간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반드시 출석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 잘 하고 있죠? 예? 사진 좀 찍을래? 자, 오늘은 사진도 사진이고, 자, 여기 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카톡에다가 자기 이름 쓰세요. 친구한테 보내지 말고, 여기 수업방에다 올리세요. 자, 다 올렸죠? 그러니까 매번 번거롭잖아.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수업 다 매주 잘 참석하는 걸로 하고, 자, 카톡으로 어나운스한 것처럼 이번 주 리포트는 없고요. 수업 중요고사는 토션 이론까지 했죠. 그래서 토션 오늘까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게 진행을 해서 좀 미안하고요. 지난 시간에 진행한 토션 이론이 사실은 토션 이론이 아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잘 이해하면은 오늘은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가해지는 토크와 지난번에 미지수로 했던 상수 C 혹은 디피디지 즉 돌아가는 각도 디피디지입니다. 디피 오버 디지 즉 맨 끝단이 돌아가는 각도를 피라고 한다면 피 디바이 나누기 뭐예요? 길이가 되겠죠? 네. 길이분의 돌아가는 각도. 그게 미지수예요. U 베타 이퀄 C 곱하기 R 곱하기 G로 나왔었죠? 네. 지금 얘기하는 거 꼭 렉처 노트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랬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이해된 거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상이 돼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머릿속에서 하는 게 엔지니어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디피, 디지, 이것이 콘스탄트, 이것이 이제 미지수다.
이 미지수가 이제 뭐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이분의 돌아가는 각도율이 이것이 이제 뭘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샤프트의 뭐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론은 다 잊어버리고 가해지는 토크와 분명히 연관돼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샤프트의 재료에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샤프트의 단면적.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길이에도 연관이 있을까요? 길이와는 연관이 없어요. 단위 길이당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FDZ는 뭐다? 가해지는 토크, 그 다음에 물성치, 그 다음에 단면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학은요, 힘, 물성치, 그 다음에 이 형상이에요. 형상이 주어지고 물성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토크가 주어져야 비로소 엔지니어링으로서 우리가 역학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혹은 실제 문제를 정의할 때 반드시 그 세 개는 이해를 잘 해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형상으로 가야지, 어떤 형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실제 막 복잡한 현상, 뭐 자동차 이걸 어떻게 엔지니어링으로서 심플리파이를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형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물성치, 그 재료가 어떤 물성치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가해지는 아중. 그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이 돼야 엔지니어링 역학적으로서의 그 문제가 정의된다. 자, 그래서 이 미지수 DFDZ가 그 세 개로 이제 나오는 거를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ear stress and torque라고 돼 있어요. shear stress and torque.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발생되는 shear strain이 발생되는 shear strain이 여기 보면은 dpdz 곱하기 r이라고 나왔었어요. 감마 dpdz 곱하기 r이 바로 이 샤프트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인이 되겠어요. 스트레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마 혹은 이게 감마가 새로 정의됐는데 이게 입실론 지세타라고 그랬죠. 네? 이거의 2배 한 것이 감마 지세타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곱하기 2를 했냐 안 했냐는 왜 2인데 왜 곱하기를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유는 시어 모듈러스 G를 정의를 할 때 감마로 옛날부터 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개의 앵글 변화 있죠. 세타 1, 세타 2의 그 평균을 내지 말고 그냥 토탈 앵글로 하자 해서 시어 모듈러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간단하지만은 이게 이론의 그 이제 핵심인데 자, 우리가 요 밑에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제 토크를 가했어요. 얘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는 한 줄만 생각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면을 한번 생각을 합시다. 요 한 줄이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요 한 줄도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하겠죠. 예. 자, 요것을 연상시키는 게 포션에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돌아가는 각도, 이게 p니까 이것도 당연히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L이고, 아까 얘기한 dph, dz, 그러니까 요 끝단은 그냥 p 제로라고 합시다. p는 보통 R의 함수요, Z의 함수인데 그냥 맨 끝단에서 돌아가는 것과 phi 제로를 한다면 이거는 L분의 phi 제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사각형이 좀 크게 잡았습니다만은
이 사각형이 어떻게 지금 변형을 한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점이 이쪽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스트레인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이 즉 요것만 떼서 생각을 하면은요. 복잡한 듯 해 보여도 요것만 떼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렇게 이러한 시어 스트레스 여기가 A, B, C, D라고 한다면은요 A, B, C, D에 이런 시어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각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끝점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 끝점이 움직였는데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변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리지드 바디 모션이기 때문에 스트레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타우가 되겠어요. 타우가 뭐냐? 시어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시그마 예? 여기서 지금 감마가 지금 뭐냐면은요. 감마가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인이 Z 세타라고 지금 했었죠. Z의 세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외울 필요도 처음에는 이제 기억해내기 쉽진 않지만은 이쪽 면이 이게 무슨 면이에요? Z면이죠. 그렇죠. Z면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쪽 방향 힘이 세타로 가해지죠. 그래서 시그마 G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그 EG의 입실론 G 세타. 자, 이게 지금 새로 와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물성치 배울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었죠. 입실론 XY 이때는 이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였죠. 그래서 시그마 XY에다가 1 오버 EG 맞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시어 스트레인과 시어 스트레스의 관계식인데 단지 폴라 코디네이트 R 세타 Z R 세타 Z 방향으로서 표현이 된 거고 XYZ와 헷갈리지 마세요. 물성치는 좌표계 시스템과 무관해요. R 세타 Z나 XYZ나 이 관계식 요 지금 6x6 보이는 거 있죠? 요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은 변형과 스트레인은 그 관계식이 살짝 달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이게 소위 얘기해서 displacement and strain 관계식이에요. 이게 보면 이건 x, y, z의 코디네이트고 이거는 r, 세타, z의 코디네이트죠. 그 관계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르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텀이 뭐예요? 요 두 텀이 요게 살짝 다르죠. 네,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항상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니까. 그러나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 내가 지금 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관계식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이거를 이 심볼이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스트레인하고 이 에스메트릭스하고 이 시그마 이거 6x6짜리 있었죠 금방 이거는 공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되는데 기억나요? 3, 5, 1에서 5의 맨 밑에가 뭐였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스트레인이었죠. 맞죠? 그게 바로 요 위에 거 XYZ와 R세타 G에서 살짝 다르다라는 얘기고
그 윗단계가 뭐였어요? 중간 거.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였죠. 그거는 물성치, 그거는 지금 공이 똑같다. 잡히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론 지금 처음이라 지금 교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충만 일단은 이해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리뷰를 한번 해봐서 이 내용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잘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나는 재료역학 못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처음 접하는 것 때문에 당연하고요.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얘기했죠. 남한테 자꾸 얘기해 버릇해야 되고 생각한 걸 자꾸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어서 다시 여기로 왔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관계식이다. 그러니까 맨 밑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스트레인 정했죠. 그 다음에 스트레인에서 스트레스 가기 위해서 지금 물성치가 있는 거예요. 그 6바 6 중에 하나예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지금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타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놈을 감마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이렇게 G.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냥 실험을 할 때 G 값을 정했던 그냥 정의예요. 응력과 변형률을 했기 때문에 이거 G로 이렇게 이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타우, 감마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G다라고 얘기고요. 전혀 새로운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이쪽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deformation condition 이게 이제 구태여 쓴다면은 U 세타 이퀄 곱하기 R에 지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입실론 G의 세타가 DP의 DZ의 뭐였어요? R이었죠? 여기 써 있네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바로 이게 입실론 G 세타가 세타를 어떻게 뭘로 미분? Z로 미분해야죠. 물론 여기 뒤에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Z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R이 Z가 없어지고 요게 이제 C가 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스트레인 나왔고 지금 스티프니스는 단지 뭐라 그랬어요? 시그마 G 세타는 뭐요? 2G 곱하기 입실론 G 세타. 그러니까 G 세타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타우 이퀄 G의 감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요 G가 이게 이제 스티프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즉 타우 혹은 G 세타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 밑에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트레인, 그다음에 물성치를 통해서 스트레스까지 왔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결국 내가 가해진 토크에 의해서 분명히 스트레스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평형방정식이에요. 평형방정식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라 하면은 내가 위에서 여기 보면은 위에서 내가 이렇게 가했죠. 가했고 요 밑에 뭐 그 어느 단면이든 간에 요 가상의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길이와 상관없이 임의의 요것을 이렇게 띄었다고 봅시다. 띄어냈어요. 그러면은 띄어낸 거를 이렇게 좀 위아래 분리해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그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가해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반력이 이렇게 가해져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놈은 평형이 돼야 되죠. 힘의 평형. 아, 결국 내가 가한 토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직 그걸 이제 배울 거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어 스트레스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 바로 이것의 평형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어렵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심플한 바를 배웠죠. 우리가 잡아당겼죠. 그럼 잡아당긴 거는 뭐예요? 힘이죠. 그러면은 뭐 F예요. 맞죠? 그러면은 요 바의 중간을 딱 아무 데든 자르면은 이 면에 뭐가 발생이 돼요? 분포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죠. 바로 시그마 XX. 땡기면은 시그마 XX가 여기서는 이렇게 발생되고 이쪽 단면에 또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의 총합은 뭐예요? 힘에다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힘 나누기 단면적이죠. 그래서 힘과 응력이 평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물체가 가만히 있겠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샤프를 해서 이렇게 비틀었죠. 그럼 내가 가해진 토크가 있고 그 단면에 시어 스트레스가 쭉 분포돼서 그 시어 스트레스 분포가 토크를 만들어내서 서로 평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디테일한 이케에서는 뭐 언제든지 책 보고 인터넷 보면 돼요. 그러나 이 평형 방정식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개념의 흐름에 조금 막히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연상할 수 있는 바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흐름이 똑같아요. 흐름이. 변형, 스트레인, 물성치, 평형, 이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그런 똑같기도 하지만은 그런 패턴을 의식적으로 지금 강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만 잘 쫓아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면에 아까 이 그림이 없습니다만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토크를 가하고 요 밑에 아직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시어 스트레스가 존재하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축대층이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죠. 축대층. 축대층이라는 거는 바로 이 빨간색. 빨간색을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빨간색이 결국 여기 이놈이 바로 빨간색입니다. 이놈이 결국 빨간색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크 T가 쭉 아까 요 위 끝단이라 생각을 해도 좋고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여기에도 어차피 토크가 있겠죠. 계속 토크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단면에 존재하는 빨간색의 총 합의 토크는 우리가 가한 외력의 토크와 같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개념이 우리가 여기서 이다랗게 해가지고 잡아당겼어요. F를. 그러면은 요 중간에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요 단면의 분포 응력은 시그마 뭐 X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이것의 총합이 F하고 같아야 되죠. 바로 요거예요. 근데 또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럼 이거랑 평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놈이 존재해야 요 위에 놈을 이렇게 보면은 F면은 요거와 반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위에 덩어리가 위에 F 그다음에 밑에는 내력으로 존재하는 분포하중 이 총 힘의 합력이 그러니까 평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해줘도 좋고요. F가 강한 것이 바로 이 응력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습니다. 이해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지금 누차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분포화 중 이 빨간색이 토크를 만들어낸다.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랬고, 이것이 축대층입니다. 자, 축대층. 자, 그러면 임의로 여기 위치에 이게 요 타우가요. 요게 요 끝단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요 안에 단면적, 요 안에 면적이 요렇게 돼서 여기 안에 또 이게 있다 그랬고, 여기 안에 또 이게 있다 그랬고, 이렇게 해서 쭉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우 스트레스가 안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하여간 아래 함수로 존재하게 되겠죠. 아래 함수로. 자, 어쨌든 이 단면적에 존재하는 R과 다시 다 지울게요. R과 여기까지는 지울 필요 없었는데. 요 R에 의해서 요 면적을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단면적 면적을 잡았어요. 그거를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봤어요. 좀 지저분하지만은 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요 단면적 여기에 여기가 뭐예요? 요 위치가 R이고 여기가 DA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응력이 뭐다? 요 빨간색 타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단면적, 미소 단면적에 가해지는 힘은 뭘까요? 당연히 타우 곱하기 DA죠. 그래야 힘이 되겠죠? 맞죠? 타우 곱하기 DA 돼야 힘이 되겠어요. 그 면에 가해지는 힘. 그 힘에다가 뭐를 곱해야 토크가 돼요? R이 곱해져야 되죠. 네.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R을 곱해야 토크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면적으로 다 적분해야 되죠. 세타 방향, 그 다음에 R 방향으로 다 전체 면적으로 적분을 한 것이 바로 외부에서 간 토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내가 자꾸 요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이런 많은 능력들이 시그마 X에다가 DA를 하면은 뭐 그냥 이게 힘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미소 면적을 잡고 그러면 시그마 X에다가 DA가 힘이 되고 그냥 이거는 적분해 주면은 이게 바로 F가 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단지 우선 토크이기 때문에 응력과 면적을 곱해서 힘을 만들고 뭐를 곱해야 토크가 돼요? R이 곱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R이 곱해졌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토크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351에서 맨 위에서 얘기한 평형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퀘이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서 한 토크와 발생되는 타우 응력, 시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이퀘이션은 다 집어넣었어요. 밑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 평형 방정식. 이 각각의 이퀘이션을 이제 쭉 이제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치냐?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어져 있는 물성치라 그랬죠. 타우 이퀄 G 감마. 그 다음에 감마가 뭐였어요? 스트레인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놓은 거죠. R 곱하기 dpdz.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스트레인의 관계식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쭉 했던 게 바로 요 하나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타우의 지감마. 그리고 요거예요. 자, 요 수식 딱 세 개예요. 이퀄리브리움, 물성치,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 다음에 이게 뭐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트레인 관계식. 그 각각의 과정이 딱 간단하게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타우 대신에 이놈을 집어넣고 감마 대신에 이제 이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쭉쭉 집어넣어주면은 자 여기서 뭐 이제 당연히 수학적인 과정인데 의미와 같이 수학을 쫓아가 봅시다. 무엇이냐? 여기에 R이 하나 있었다는 거 조심하세요. 이 R은 왜 있었어요? 토크의 정의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R이 하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R은 뭐예요? 변형과 스트레인의 관계 때문에. 변형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쭉쭉 집어넣으니까 여기 R 제곱이 생겼죠. 그 다음에 G는 얘 때문에 온 거고 DPDG는 여기서 온 거고. 그게 바로 타우야 돼요. 자,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적분입니다. DPDG가 뭐라 그랬어요? DPDG. 여기 지금 적분 A라고 했어요. DPDG라는 거는 길이분의 돌아가는 각도예요. 수학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자꾸 헷갈리는데 그냥 물리량으로 보면은 DPDG는 단위 길이당 돌아가는 각도예요. 그렇죠? 단위 길이당 돌아가는 각도는 단면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면적과는. 그래서 이거는 뭐로 단면적 바깥으로 나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G는 뭘까요? G는 물성치예요. 물성치가 그러니까 A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또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중간고사의 힌트. G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단면적에 무관할 때 G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단면적에 따라서 막 G가 이렇게 바뀌면은 함부로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적분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아셨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요거 먼저 끝내고 다시 한번 리뷰합시다. 그러니까 이 데리베이션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G와 DPDG가 나갔고 이게 이제 R제곱의 DA예요. 그게 이제 토크입니다. R제곱의 DA가 뭘까 한번 의미를 따져봅시다. 뭔가 적분을 하는데 R의 제곱에 따라서 적분해라라는 의미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뭘까? 어떤 단면적이 있는데 단면적을 그냥 적분하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A죠. 이 얘기는 뭘까? 수학적으로 이 우리가 면적의 분포가 안쪽에 있던 안쪽에 1cm가 있던 바깥쪽에 1cm가 있던 똑같이 단면적에는 상관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을 당길 때 단면적이 크면은 좋은데 크면은 강성이 커지는데 그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 단면적이 가운데 있는 거나 바깥쪽으로 있는 거나 상관이 없죠. 토탈 A가 똑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이 샤프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네. 왜? 여기 보면은 똑같은 게 R 제곱의 D예요. 그러니까 면적의 분포가 중심에 모여 있냐, 바깥에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요 값이 많이 다를 거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맞죠? 즉, 그 얘기는 내가 요런 단면이 있고,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이게 얇다고 생각합시다. 이것도 A요, 이것도 A입니다. 같은데, 단면적은 똑같은데, 하나는 중심으로 모여 있고, 또 하나는 바깥으로 펼쳐져 있죠. 단면적은 똑같은데, 요 R제곱의 DA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맞죠? 어떤 게 더 커요? 이놈이 더 커요? 1이 커요? 2가 커요? 2번이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 위치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위치의 제곱에 비례
제곱에 똑같은 1cm가 있어도요. 거리에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다. 자, 어쨌든 이거는 R제곱의 DA는 단면적의 특성입니다. 단면적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그 단면적의 특성인데 형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센터 그 R 이퀄 0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가운데 있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낸다 해서 이 R제곱 DA가 물성치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뭐 하중에 관련이 있어요? 아니에요. 단지 요놈이 바로 반면에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배웠죠? 배웠어야 돼요. 예, 안 배웠으면 뭐 배웠는데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한번 따져보세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냥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도 있어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해가지고 그때 쓴다면 뭐 y 제곱의 dA, x 제곱의 dA 이런 거 기억나죠? 이런 거는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고 이거는 나중에 비미론에서 나오고 지금은 샤프트 r 제곱 dA에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해가지고 그 그래서 요놈이 그 IP라 해가지고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단면적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 외워도 좋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뭐 어떤 거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식 적분 R제곱 DA 가지고 적분해 나가면 돼요. 적분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하세요. 매번 하세요. R제곱 DA다. 이게 왜 어떨 때가 중요하냐? 수식 결과보다도 이것이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그러면 R제곱의 DA니까 DA가 뭐예요? DA. 미소 면적이죠. 자, 여기서 DA가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적분 R제곱 DA예요. 자, 요 아래 하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토크 정의할 때 R 나왔죠? 또 하나는 뭐가 나왔어요? 감마 정의할 때 나왔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근데 DA도 보세요. DA가 요것도 DA요, 요것도 DA예요. 맞죠? 근데 빗금친 DA가 아래 커지면서 요놈이 커요, 요놈이 커요. 바깥으로 갈수록 커지네. 맞죠? 그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R D 세타 DR이죠. R D 세타 DR. 그게 DA 아닙니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아, 여기 R이 또 나와. 고로 요거는 뭐예요? R 3승 DR D 세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타는 0부터 2파이요. R은 0부터 R0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거를 4분의 R0의 4승, 그렇죠? 그 다음에 2파이. 항상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때그다 체크해줘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폴라 모멘텀 이너시아고 아래 몇 승? 반지름의 몇 승? 4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샤프트가 조금만 커지면은요, 폴라 모멘트 이너시아 값은 4승으로 커져요. 4승으로. 얼마나 더, 그러니까 무척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의 r제곱 4승 나온 게 이놈이죠. 예? 이게 또 J라고 했네. 뭐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 IP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J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R이 뭐 D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너와 아우터 다이미러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샤프트 정의할 때 중공축이냐 중실축 그거 했었죠. 맞아요? 안에가 벼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벼 있을 때요. 이거 적분 쉬워요. R제곱에서 0에서 R제곱이 아니라 Ri만 적분해주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그나 보나 마나 뭐 그냥 R제곱의 4승 마이너스 R의 4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느 과정에도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해 R의 제곱 dA가 폴라 모멘트 이너시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리드와 홀로우 샤프트에 다시 돌아가서 요게 이제 IP. IP는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형태가 안에 중공이냐 중실이냐에 따라서 유도를 하든 인터넷에 찾아서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은 IP라는 거 알았고 요 놈은 G고 요 놈은 T고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놈을 구하려고 미지수로 놨던 놈이 이제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아까 바로 전 스텝에서 뭐라고 상상했었어요? 디피디지는 분명히 가해지는 토크에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물성치에 따를 것이다. 단면적의 형태에 따라서 변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뭘 했었죠. 결과를 한번 보세요. 디피디즈는 가해지는 토크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물성치가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의 특성인 IP에 반비례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매우 유사해요. 지금 뭐냐? 디피디즈는 내가 가해지는 토크가 커지면은 비례해서 많이 단위 길이당 돌아가는 율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G는 뭐예요? G는 강성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 G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수 모듈러스가 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뭐 스틸 200기가 파스칼이죠. 영수 모듈러스가. G는 뭘까요? 2 나누기 영수 모듈 나누기 2 1 플러스 뮤 기억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2 나누면 100이고 1 플러스 뮤 하면은 한 1.2니까 한 뭐 70쯤 되겠네. 70기가 파스칼이 바로 G예요. 그 G 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 밑으로 갔다는 걸 아니, 이 G가 그러겠죠. 그 다음에 I도 이것이 크면 클수록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비례와 반비례를 그 감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표시가 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IP. IP가요. 반지름이 크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를 안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변형을 적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1cm 제곱의 단면적을 구성을 할 때 꽉 차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해서 중간에 비게 해서 1cm 제곱을 만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바깥쪽으로 보내서 1cm 제곱 똑같은 걸로 해서 하는 게 샤프트가 더 잘 안 돌아간다는 걸 이제 이해되죠? 그게 왜 중요할까? 1cm 제곱을 안으로 넣든 아니면 바깥으로 해서 이게 토션을 안 늘어나게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엔지니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경제, 그러니까 이코노믹스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비싸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엔지니어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비를 들음에 있어서 좌표를 설계를 할 때 이제는 중실축으로 설계하면 안 좋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하겠죠. 예? 결국 재료비가 쓸데없이 가운데다가 몰아서 포션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보내줘야 얘가 IP가 커지고 IP가 커져야 DPDG가 작아지니까. 이게 작아져야 변형이 작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이런 흐름이 이해가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수식은 여기 이 과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PDG는 뭐 수학적으로 미분이지만은 이러한 그 심플한 형태에서는 맨 끝단이 phi0고 이 dphi, dg니까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phi0에다가 L을 여기다가 보내면 어떻게 돼요? 샤프트인데 길이가 L이야. 끝단에 토션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물성치가 G 값이고 IP 하면은 돌아가는 각도 바로 TLGIP. 오케이? 이게 바로 결과식이고요. 이걸 자꾸 뭐 이해하고 외우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당연히 돌아가는 각도는 T에 비례하겠죠. 당연히 돌아가는 각도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많이 돌아가겠죠. G의 반비례, IP의 반비례 한다는 거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돌아가는 각도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발생되는 응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과정 중에 그거 기억나요? 감마 이퀄 DPDG의 R 요거 있었죠? DPDG가 이제는 이게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감마가 나오고요. 감마에다가 양쪽에다가 G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응력이 되죠. 그래서 응력 이퀄 GR 요게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서 타우는 T 곱하기 R 나누기 IP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포즈하는 게 어땠나? 잠깐만요. 제가 급한 게 있어요. 1분만 잠깐만요. 근데 인간은 인정, 이 중간 녹화 다시 시작됐죠? 자, 그래서 타우는 타우는
T 요거를 뭐 똑같은 거지만 T 나누기 IP에다가 R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이 결과도 음미를 해봅시다. 아, 단면에 발생되는 시어 스트레스가 당연히 내가 T, 토크에 비례하고요. 나누기, IP, 아까 얘기했죠. 이놈을 바깥으로 보내면 좋다 그랬죠? IP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IP가 커지면은 응력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곱하기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것이 결과식이고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 두 개가 지금 결과식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살짝 조금 이해가 과정은 이해가 되는 듯 해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를 돕기 위해서 지금 comparison between bars and shaft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무난하게 생각을 했던 F, 그 다음에 이 단면적 A, 뭐 길이 L,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스 모듈러스 E, 이게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로드 하중은 P요, 단면적은 A요. 소리 이게 F가 아니라 P로 됐네요. 그 다음에 델타는 PL 나누기 EA,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맞죠? 그 다음에 관련된 물성치가 E,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 힘 나누기 면적,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언제든지 유도 없이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샤프트는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가 가해지고요. 물성치가 뭐가 필요해요? 영스 모듈러스예요? 아니죠. G죠. 단면적 특성이 A가 필요해요? IP가 필요하죠. 우리 단면적 A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얘는 IP가 필요해요. 길이가 L이고요. 자, 이거를 왼쪽과 오른쪽에 대꾸를 한번 보십시오. P 대신에 토크, 영스 모듈 E 대신에 G, 단면적 A 대신에 IP, 맞죠? 그리고 같이 길이. 이렇게 딱 대꾸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자 로드 토크예요. 단면적 IP예요. 맞죠?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은 돌아가는 각도, 끝단에서 돌아가는 각도.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은 어, 누차 얘기하지만은 내가 하중했을 때 쭉 잡아 당겼을 때의 손바닥에서 느끼는 거는 델타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일 때. 근데 토크 때는 뭐라 그랬어요? 토크를 가해지면 손바닥에서 느끼는 거는 돌아가는 각도죠. 그게 바로 힘과 변형의 페어예요. 짝이에요. 짝. 힘과 변형. 예,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손바닥에 느끼는 P가 돌아가는 각도고 얘도 내가 손바닥에 느끼는 델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를 보면은요. 힘 대신에 T, 길이 대신에 L, G, EA, GP 똑같죠. 영스 모듈러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달라 보이는 듯 하지만 똑같아요. 왜냐? 응력이라는 건 힘 나누기 면적이에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힘 나누기 면적이에요. 아셨죠? 힘 나누기 면적. 그런데 이제 차이가 토크는 힘에다가 뉴턴에다가 곱하기 길이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IP는 길이의 몇 승? 4승이죠. 그러니까 오도가 맞으려면 위에 R이 지금 하나가 곱해져야 응력이라는 거 똑같이 파스칼로 나오죠. 파스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당연히 시어 스트레스는 반지름에 따라서 R에 따라서 이렇게 커진다라고 해서 R이 들어가야 된다. 개념은 힘 나누기 단면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지금 토션을 쭉 과정을 했지만은 봐도 이해가 더 잘 되고
샤프트도 더 이해가 잘 돼요. 같이 이렇게 백기를 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따로따로 개념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아셨죠? 같이 흐름을 가고 이게 바로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의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이해하고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샘플 문제, 프랙티컬하게 유도 과정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도대체 샤프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haft in parallel or series connection. shaft 1과 shaft 2가 각각의, 잘 보세요. 각각의 G값과 그 다음에 J, 여기는 J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한 I입니다. 아셨죠? IP1, IP2, 뭐 J라고 해도 혼돈하시지 마시고요. G값, IP, L이 각각의 다른 놈이 서로 시리즈로 연결돼 있어요. 시리즈로. 맞죠? 시리즈로 연결돼 있고 끝단에 고정 맨 오른쪽에 토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토크가 뭐예요? 내가 이 손바닥에서 가해지는 토크죠. 그러면 눈 감고 있을 때 손바닥에서 돌아가는 이 피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놈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 쉽지 않은데요, 교수님. 전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P를 땡겼을 때 여러분들이 P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은 별거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즉 뭐냐면은 얘가 지금 뭔가 델타가 내가 2라고 하고 여기까지 델타 1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 단면에서 걸리는 힘과 이 단면에서 걸리는 힘은 항상 어느 단면이든 P는 똑같다라는 평형 방정식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쭉 했습니다. 잠깐만요. 요 놈을 내가 저장을 10일로 하고 지금 카톡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랄라. 자, 그래서 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된 게 있고 패러렐하게 연결돼서 끝단에 힘을 가해진 것과 유사하게 샤프트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이렇게 그 문제가 이걸 뭐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단지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이해를 더불어서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셨죠? 오케이? 단지 이거를 그냥 뭐 DPD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예?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흐름의 과정을 하고 살짝 공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중간고사 오픈북에 오픈 인터넷이라 그랬죠?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수업 강의 자료를 봐도 되고요. 아셨죠? 그럼 뭐 제재할 필요도 없고 왜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할 때 누가 회사가 야 인터넷 보지 마. 수업 시간 노트한 거 보지 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해서 문제를 풀고 시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빠른 시간에 빠른 정보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의 이해가 중요하고요. 자, 어쨌든 요 자료가 지금 나눠드렸죠. 여기 맞죠? 맞나? 갑자기 리포트를 안 내고 이름만 올린 출석 부른 거구나.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쭉 리뷰를 하는데 그 노트, 그러니까 이 렉처 노트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중간에 보면은 간혹 이렇게 백지를 넣어놓은 게 있는데 스스로 써보세요. 스스로 유도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요. 자, 지금 한 20분, 25분 남았는데 빨리 예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 개념은,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 샤프트 하나와 요 샤프트를 따로따로 봤습니다. 따로따로 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토크라고 하면은 여기도 지금 토크고 여기도 토크고 여기도 토크예요. 왜? 평형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예? 이퀄리브리움 때문에. 자, 그래서 요놈 레프트는 지금 GIPL이기 때문에 토크가 가해지니까 P가 뭐냐? 바로 왼쪽을 고정했으니까 오른쪽 요놈이 돌아가는 각도가 되겠어요. 왼쪽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돼서 오른쪽이 돌아가는 각도예요. 만에 하나 왼쪽이 고정이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왼쪽이 고정되고 오른쪽이 1도가 돌아갔다면은 왼쪽이 1도가 돌아가면 오른쪽은 2도가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각도는 상대적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1도와 2도 다른데가 아니라 왼쪽에 대해서예요. 왜냐하면은 리지드 바디처럼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력이 없는 거잖아요. 즉 내가 고정을 하고 1도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얘가 돌아가는데 얘가 1도 돌아가고 2도 돌아간 거나 고정하고 1도 돌아간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 나누기 L 할 때 그 P는 왼쪽을 고정하고 돌아간 오른쪽의 각도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P 안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뭡니까? 오른쪽은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왼쪽을 고정했다 치고 오른쪽 토크에 의해서 돌아가는 각도예요. 왼쪽을 고정했다 치고 돌아가는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서 느끼는 우리가 토크에 가해지는 각도는 뭘까요? P1과 P2를 같이 더해줘야 되겠어요. 맞죠? 이해되죠? 네, 살짝 혼돈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P는 P1 플러스 P2다. 혹은 요놈이 P 나누기 P2다라고 이해를 내가 P0라고 할게요. 이 P0 요놈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 P1 이놈이 P2다. 왜냐하면 P2가 순수하게 오른쪽이 돌아가는 놈인데 그 놈은 맨 오른쪽 단에서 돌아가는 각도에서 바로 왼쪽이 돌아가는 P1을 빼줘야 얘놈이 돌아가는 거가 되겠죠. 그 놈이 P2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뭐 어렵지 않은 건데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혼돈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P1이라는 게 뭐나? P1이라는 게 요거고 요거예요. 여기서 T는 다 똑같죠? T는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내가 토크를 여기다가 중간에 또 가했어요. 이런 상황을 조심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평형방정식을 할 때 살짝 고민을 해줘야 돼. 평형방정식이라는 거는 여기에 내가 중간에 뭘 가했으면 이렇게 봤을 때 이 단면에 뭐가 가해져야 되는지 알겠죠. 얘하고 얘가 같이 가해져요. 자, 자꾸 문제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t가 되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관계식에서 t하고 p를 뭐 역수를 나눈 겁니다. t하고 p가 뭐예요? 두 개의 샤프트를 연결해 놓고 왼쪽을 고정한 다음에 오른쪽에 내가 토크 t를 가했을 때 이 손바닥에서 느끼는 각도예요. 맞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 나누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L 나누기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시점에서 이게 똑같 아유 복잡한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나요? 여기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스프링이 이만큼 있고요. 여기 이만큼 있어요. K1이 있고 K2가 있고 여기에 F 있을 때 F하고 여기서 돌아가는 X하고 이거 기억납니까? 어, 뭐예요? 기억나요? 자, 요런 게 있고 이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해서 F하고 X하고 요 두 가지가 있죠? 예. 이 오른쪽에 뭐예요? 이 그 패러렐 시리즈, 패러렐이고 왼쪽이 시리즈인데 이거는 보십시오. 이거는 x가 똑같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각각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위에 거를 F1, K1, X1과 밑에는 F2, K2, X2인데 요 놈이 같아요. 공이 X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더해 보면은 또 F1과 F2가 더한 게 F 아니겠습니까? 고로 이거는 K1 플러스 K2의 X예요. 그래서 F 이퀄 K1 플러스 K2 X다. 이게 X고 이게 더한 게 F니까. 맞죠? 이게 스프링이 시리즈로 연결된 거고 왼쪽은 어떻게 풀었어요? 기억나요? 여기서 얘가 움직인 거 여기서 움직인 거 즉 X1, X2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 거 힘은 자 여기서는 이제 힘이 다 똑같죠. 이거나 여기에 F나 여기에 F나 맞죠? 그래서 위에 거가 어떻게 됩니까? F1 곱하기 뭐 K1X1이고 F2 K2X2라 했을 때 이제는 F1과 F2가 공이 F예요. 그 다음에 X1과 X2가 더해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X 이게 지금 아까 얘기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게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순수하게 얘가 늘어나는 거를 X1, 순수하게 얘가 늘어나는 거를 X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위아래 수식을 더해요. 위아래 수식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수식이랑 좀 유사하게 가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X1과 F1 나누기 K1 그다음에 밑에 거는 X2의 F2의 K2인데 이거를 두 개가 더한 게 이게 X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X1, X고 더한 게 X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F1과 F2가 같고 그게 가해지는 F가 되겠죠? 네, 지금 상당히 좀 글자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이 두 해가지고 F다. 맞죠? 그래서 F 이꼴 KX 하면은 F에다가 1 나누기 1 over K1 플러스 1 over K2에다가 X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퀄 1 over K 보통 F 이퀄 KX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등가 뭐 이퀴발런트해서 그놈이 이놈이 되는 거고 얘는 이게 KX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평행 패러렐하고 시리즈의 이 커넥션을 이해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수식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 완 오버 그 스티프니스예요. 1 나누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 놈을 살짝 지우고 얘를 1 나누기 L1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지우고 1 나누기 L2 하면은 요 놈이 바로 뭐였어요? 요 놈이 결국에는 K값이었어요. K값. K값. 그 토크 그다음에 G, J, L 그다음에 토크. 바로 요 수식이 요 수식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 놈이 지금 K다. 그래서 1 over K, 1 over K 해서 그것의 전체 역수가 시리즈로 연결됐을 때의 그 총 스티프니스다. 라는 거예요. 지금 스프링에서 배운 거나 바에서 배운 거나 그 다음에 샤프트나 동이 똑같다는 얘기고, 자, 한 가지 응용해서 이러한 그 패러렐, 여기 이제 패러렐 같지는 않지만 경향이 패러렐이랑 똑같습니다. 두 개 샤프트가 딱 있어요. 양 끝 딱 고정을 시키고 중간에서 당겼어요. 그러면 당긴 힘은 왼쪽에도 가해지고 오른쪽에도 가해지죠. 얼마만큼씩 분산됩니다. 얼마만큼씩 각각의 스티프니스만큼. 그래서 이것도 위에 과정으로 쭉 하면은 이놈은 오히려 더 쉬워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K 해가지고 두 개의 스티프니스가 같이 더해지는 꼴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이 하나의 예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oblem in Torsion Theory 해서 책에서 발췌한 내용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왔는데, 문제를 복잡하게 내진 않게,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좀 간결하나마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내보면 인터넷에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려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유도 과정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blems in Torsion Theory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는 요 문제는 뭐 샘플로 나온 건데, consider step shaft shown in figure rigidly attached to a wall.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 샤프트가 이렇게 리즈로 연결됐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문제예요. determine angle of twist. angle of twist가 바로 dphi dz. 혹은 뭐 지금 phi입니다. 여기서 at the end 여기서 when two torque at B and D are applied. B하고요. 자, B하고요. D에서 지금 토크가 가해져서 이만큼. assume the shear modulus G to be 80 gigapascal.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한 거예요? Determine the angle of twist at the, 여기 A에서 돌아가는 각도를 구하래. 이게 배운 거랑 좀 다르네. 네? 다르지 않아요. 이해도가 이제 중요한데, 내가 돌아가는 요거를 Y축을요, 돌아가는 각도, 길이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돌아가는 각도, P가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네?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을 고정하고 왼쪽을 이렇게 돌렸죠. 돌리는데 맨 끝안에서 돌린 게 아니라 중간에서 토크를 돌렸네. 맞죠? 그랬을 때 각 위치별로 돌아가는 각도 P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끝단까지를 한번 그래프로 미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빵이죠. 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토크 T하고 이것이 가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쭉 길이에 따라서 늘어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서 더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당연히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갈까? 그게 문제예요. 이 그림이 좀 이게 y축이 돌아가는 각도예요. function of z.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길이라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이해됐죠. 이 기울기 아직 몰라요. 그러나 선형으로 가는 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같은 기울기 아니면 작은 기울기 아니면 큰 기울기. 질문은 이해되죠? 예. 답은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일단 갑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뭔가 가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돌아가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돌아가는 각도. 아, 여기 힘이 토크 하나도 없으니까요. 안 돌아가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안 돼요. 왜? 요 B점이 올렸잖아요. 이거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 끝단이 아무것도 안 돌아가면 내가 돌아간 만큼 왼쪽은 그냥 같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돌아가는 각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맞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돌아가는 각도가 살짝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좀 클 겁니다. 왜냐? 얘가 단면적이 작으니까 기울기가 더 커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평형이고 수평이고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은 매우 매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각도가 돌아가는 각도가 얼마고 뭐하고 하는 거는 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따져볼까요? 아, 딴 거는 다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수평인 건 이해되죠. 이거 기울기가 이해되는데 아, 이게 왜 이게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낮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울기가 왜 낮을까요? 여러 가지 이해 방법이 있지만요. 우리가 평형방정식을 이렇게 따져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평형방정식을 이렇게 따져봅시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요 단면에 발생되는 힘은 얼마야 돼요? 아, 요 놈이랑 똑같아야 되죠. 왼쪽에 가해지는 토크가 요 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단면에서 여기서 봤을 때는 가해지는 토크가 이거하고 이거의 합으로 나와야 되죠. 아, 그래서 이 단면은 얘 단면보다 돌아가는 DPDG가 커요. 이게 기울기가 별로 뭡니까? DPDG가 아니겠습니까? DPDG. 이걸 L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길이 DPDG. 이 좌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조금 헷갈리는데 DPDG가 결국에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DPDG가 각 샤프트에 가해지는 토크, G값, IP값에 관련된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아셨죠? 중간고사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관련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problems in torsion theory 해서 비슷한 형태가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처음 접하는 거니까. 아무리 교수님이 바 이해하면 된다, 뭐 스프링 이해하면 된다 그러지만 저는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나 같이 나는 이상해요. 이상한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을 익숙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리포트 없으니까 지금 수업 배운 거 동영상 오늘 내가 급하게 올릴게요. 빨리 올려서 오늘 거 하고 지금 그동안 쭉 배웠던 토션 오늘까지 그 중요고사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문제 형태는 오픈북에서 상당히 조금 익숙치 않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반드시 써야 돼요. 예?
옆에 있어야 돼요. 엑셀 써도 좋고 뭐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파워포인트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거 좋고 그냥 글씨로 해서 써도 좋아요. 카피해서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리포트해서 제출하는 것처럼 아셨죠? 예? 좀 질문 있으면 오늘 내로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개인 톡보다는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수고했습니다.